춘천 북한강 일대가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덩굴에 뒤덮였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이 4억 원에 달하는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시박 제거에 나섰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을 평가했는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전체 공약 132건 가운데 103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릉 경포호에 가시파래가 이상 증식하면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가 호수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즉각 수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원주시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주는 지금에서 지역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죠.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시박 제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 제거 현장에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북한강 일대입니다. 개울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줄기째 덩굴을 걷어냅니다. 언뜻 보면 호박잎과 비슷하게 생긴 이 식물은 가시박입니다. 1980년대 호박과 오이 등 덩굴성 채소의 젖붙이기용으로 국내에 들여왔다가 전국으로 퍼지며 토종식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봉사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가시박이 한 무더기씩 쌓입니다. 항상 나무가 죽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가시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제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 통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다. 가시박은 다른 식물을 휘감으면서 자라 광합성을 방해하고 생육을 막습니다. 하루에 최대 30cm가 자랄 정도로 성장도 빠릅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뿜어내 다른 식물들을 말라 죽게 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6월은 가시박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박을 뽑으면 긴 덩굴이 되기 전에 쉽게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파악한 가시박 확산 면적은 축구장 228개 규모에 달하는 160만 제곱미터입니다. 춘천시는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가시박 제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가시박 제거 협력체 가시박 덩굴 헌터즈도 출정했습니다. 시민 봉사단체와 각 마을에서는 전담 구역을 지정하여 자발적 책임 관리 활동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개인에게도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여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시박 제거 사업에 들어갈 예산만 약 4억 원입니다. 북한강을 따라 소리 없이 환경을 위협하는 가시박. 이제는 시민들의 손으로 차근차근 생태계를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조기 대선이 끝나고 이제 시계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강원도에서는 원주시만이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 원광수 원주시장은 가장 먼저 시장 집무실부터 옮겼습니다. 선거 당시 약속한 대로 기존 7층 집무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이전해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겁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내세운 교육비 10만 원 지원 공약도 지켜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꿈이룬 바우처 사업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원주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약 완료 비율과 연차별 목표 달성 여부, 주민 소통 방식, 그리고 당초 계획과의 일치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전체 공약 132건 가운데 36건을 완료했고 67건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29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횡성군과 화천군도 다음 등급인 A등급을 받아 공약 이행이 비교적 잘 이뤄진 지자체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SA와 A등급을 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131곳에 이르는 데 비해 강원도 내 지자체는 단 3곳뿐이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은 이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전체 자치단체 공약 이행률은 49.8%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선거 때 선출직 공짜가 유권자들에게 고용되는 거고요.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들을 고용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원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앞섰다고 볼 수 있겠죠. 임기 내 남은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도내 시군이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평균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임기 내 확보하겠다고 밝힌 예산 비중도 73%에 그칩니다. 특히 앞으로 확보해야 할 재원 가운데 46%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그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좀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이 사업이 국가 전체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이게 왜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 개발 이런 것들 지금부터 시급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한편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제시한 공약 중 91건은 일부만 추진되거나 보류,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천군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창군 9건, 정선군 8건 순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메마른 날씨에다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강릉 경포호에 녹조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최근 2주 전부터 강릉 경포호 일대에 가시파래 등의 녹조류가 이상 증식했습니다. 녹조류는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퍼지며 호수 전체 면적의 20%가량으로 확산한 상황입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릉시가 호수 관리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며 즉각 수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조류 발생 방치하는 강릉시는 수질 개선 운운할 자격이 없다. 즉각 조치를 이행하라. 경포 분수 사업 포기하고 자연생태적 호수관리 사업에 사용하라. 시민단체는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반대 서명이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응급 이송 시간이 10분 단축되면 심장질환 환자 16.7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정책톡톡에서 임재용 연구위원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시간과 거리 단축이 사망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이송 시간이 평균 7분 이상 길고 거리는 10km 이상 더 먼 실정입니다. 보고서는 구급대가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데 세부적인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새 정부 출범으로 원주시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 사항들을 짚어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그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 원주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4일 원주시와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1차 협의체 정기회의를 강원 감영에서 개최했는데요. 이전 공공기관장들이 원주시를 한층 이해할 수 있도록 강원 감영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광수 원주시장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저희가 투자를 해왔고 또 기반 시설들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가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원하는 정주 여건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기존 혁신 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그러한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원주시의 협업을 통해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큰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원주 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는 10월 2일부터 원주시 강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인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용 교통카드로 월 15회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남부 복합체육센터에 실내 사이클파크를 조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실내 사이클파크는 오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등을 듣고 개선한 뒤 올 하반기부터는 유료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유료 전환 전에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최근 태백 지역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자 태백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2건으로 금액은 8,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청 총무과 직원을 사칭해 해당 가게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추가로 다른 물품까지 함께 구매해달라며 유령업체의 계좌로 추가 구입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의 부서와 이름, 직책을 도용하고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조작한 공무원증과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태백시는 공무원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7회 횡성축산인의 날 행사가 5일 횡성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식 기념식 외에 우유 빨리 마시기와 사료 포대 오래 들기, 단체 줄넘기 등 축산농가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횡성군은 축산물 최고 등급인 1등급의 의미를 담아 별의 밝기가 가장 밝은 6월 1일을 횡성축산인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영월군이 5일 전국의 예비 농촌 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촌 유학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학생의 농촌 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학생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월군은 농촌 유학 사업의 선도 지자체로 단기 체류 중심의 기존 농촌 유학을 장기 정착형 모델로 전환해 왔습니다. 강릉시는 환경의 날을 맞아 5일부터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고객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강릉 지역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하면 보증금 1,000원을 결제한 뒤 다시 무인 회수기에 반납할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강릉 지역 매장 37곳에 다회용컵 14,000여 개가 공급됐고 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무인 회수기 15대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컵당 300원씩 탄소 중립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참여 매장 정보와 무인 회수기 위치는 강릉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강릉 경포호수광장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대회에는 전국에서 400팀 이상이 참가해 열정적인 공연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총 상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돼 전국 최대 규모인 4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예선에 이어 본선은 다음 달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포호수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또 본선 기간 중 매주 목요일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리 버스킹 무대도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